여러분은 본인의 옷차림 때문에 부끄럽고 민망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타인의 옷차림을 보고 눈살을 찌푸려 본 적 있으신지요? 제 예상에 여러분의 100중 99는 살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민망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여 본인이 민망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옷차림이 너무 과해서 보기에 민망했던 경험 정도는 거의 무조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외모나 옷차림 같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첫인상이 정해지는 현상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어서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애초에 인간은 일상에서 직관과 통찰력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무의식 상태에서도 핵심 정보를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주요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므로 이러한 본능과 직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 사람이 처음 만난 타인을 외적으로 판단하는데 단 2초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판단할 때 그 어떤 경우라도 어쩔 수 없이 외모와 옷차림이 첫인상을 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옷차림이 알게 모르게 일상 여기저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차려입은 신사숙녀라면 특별히 경계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드는 옷차림을 했다면 도망가거나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밝게 다가오는 반면 누군가는 일부러 피하며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의 모든 기회와 행운은 귀인에게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피할 것 같은 사람에게 기회나 행운이 잘 따를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회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또는 기회와 행운을 놓치지 않으려면 분명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싶어도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고민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지인인 40대 후반의 여성 박 씨입니다. 박 씨는 옷차림이나 화장을 포함한 자기관리 전반에 평생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생활 전선에 뛰어드느라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살아온 탓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덕에 나이 들어 살짝 여유가 생겼어도 젊어서부터 안 꾸민 데다 나이 다 먹고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나 있을까 싶어서 지나칠 정도로 후줄근한 옷차림이 일상이 되었답니다. 늙어서도 소일거리로 다니고 있는 일터와 외출이 필요한 장보기, 강아지 산책 등등 일상 속 대부분의 상황에는 이 옷차림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결혼식이나 좋은 레스토랑 같은 호사스러운 장소에서 열리는 동창 모임 등등 어느 정도 보여주기가 필요한 일정이 생길 때마다 마땅히 입고 갈 옷이 없는 탓에 약속 며칠 전부터 안절부절 쩔쩔매기 일쑤였답니다. 하지만 어쩌다 겨우 한 번 입자고 비싼 옷을 사는 게 평생 아끼며 살아온 사람에게 쉽게 내킬 리 만무하죠. 가지고 있는 옷으로 이래저래 맞춰 입기를 시도해봤지만 결론은 늘 후회막심이었답니다. 옷 입은 꼴이 본인 눈에도 초라해 보이는 탓에 다른 사람 눈에는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싶어 지갑이 마냥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장소 입구서부터 심하게 주눅드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후회의 씁쓸함을 삼키며 결국 얼마 전 큰 마음 먹고 20대 초입의 딸내미와 함께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어떤 옷이 좋은 옷인지 좋은 옷을 어디서 사야 할지도 모르니 세련돼 보이는 딸아이만 믿고 무작정 찾아간 것인데요. 그런데 막상 백화점에 오니 좋은 향기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단정히 차려입은 직원들과 여유로운 손님들 사이에 다 늘어나고 물 빠진 옷을 걸친 채로 오래돼서 해질 대로 해진 운동화를 신은 후줄근한 옷차림의 본인이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뚝 떨어진 이방인처럼 느껴졌답니다.
실제로 울렁증이 도질 만한 따가운 시선이 도처에서 느껴지기도 했다지요. 이런 느낌이 들자 그 누구도 자신을 반기지 않는 감히 와서는 안 될 곳에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도 구경하러 매장에 들어가면 손님 눈치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보란듯이 위아래로 훑어보지를 않나 사이즈나 재고 수량을 물어봐도 알아서 뭐하냐는 듯 차갑게 대답하는 불친절한 태도에 딸아이 얼굴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답니다. 여기서 더욱 가관인 건 어느 옷 브랜드 매장의 직원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매장 앞 행거에 무난해 보이는 셔츠가 있어서 가격을 물어보자 한다는 말이 그 티셔츠 보기보다 비싸요.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딸이 얼굴을 붉히며 직원에게 따지려고 했지만 소란이라도 일어나면 괜히 더 곁눈질 당할까 싶어서 딸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박 씨가 평생 처음 나서본 백화점 나들이는 이렇게 쓰디쓴 상처만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저 생업에 집중하며 살 때는 주변 시선 아랑곳 않고 편한 게 최고다 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조만간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또는 한껏 꾸미고 나가야 하는 자리가 생기면 그럴 땐 옷을 또 어떻게 입어야 할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막막할 따름이라는데요. 이 사연을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상식적으로 고객의 차림새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백화점 직원이 가장 잘못한 게 당연합니다. 질타받아 마땅하죠. 그럼에도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옷차림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 주눅들거나 정작 옷차림을 바꾸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는 박 씨의 처지에 100분 공감하며 이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 전문 기업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전체 조사자 중 무려 74.1%의 조사자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겉모습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4명 중 무려 3명이 옷을 잘 입어야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니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사회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만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 고려하며 어느 정도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음을 통계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옷차림에 심지어 가난의 기운, 부자의 기운까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옷차림에 따라 보유자산이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 인상학자들의 연구 결과로도 옷을 잘 입는 사람은 타인의 동의나 승낙을 쉽게 얻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마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옷차림이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거나 아니면 반대로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인데요. 옷차림이 여러분의 능력과 당장의 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살면서 꼭 무조건 피해야 하는 옷차림 5가지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옷차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옷차림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운을 막아 여러분을 가난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운과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첫 번째, 늘어지고 색이 바랜 옷입니다. 옷이 늘어나거나 색이 바랬다는 것은 그 옷의 수명이 이미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진작 버렸어야 할 죽은 옷을 입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옷은 맑고 깨끗한 생기가 도는 곳에 모여들며 죽은 기운이 도는 곳에는 절대 오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명이 다한 죽은 옷은 좋은 기운을 쫓아내고 안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니 오래 입어서 또는 관리를 못해서 본래 형태와 색을 잃은 옷들은 그때그때 정리하고 처분하십시오. 또한 옷을 보관할 때도 세탁소에서 주는 철사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옷을 걸면
티셔츠나 얇은 옷은 무조건 늘어나기 때문에 옷의 수명이 크게 단축됩니다. 그러니 평소에 옷이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수명이 다한 옷은 꼭 처분하는 등 여러분의 옷장 관리에 더욱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불운과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두 번째, 구겨진 외투와 정장입니다. 외투나 정장은 사회생활을 하며 타인을 만날 때 시각적인 1차적 인상을 통해 가장 먼저 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투나 정장에 구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옷걸이에 걸어두지 않아서 제멋대로 구겨진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온 사람은 타인에게 호감이나 신뢰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투나 정장은 반드시 크고 단단한 옷걸이에 잘 걸어서 보관하십시오. 또한 입고 외출하기 전에도 혹시 구겨지진 않았는지 아니면 이물질이 묻어서 오염되진 않았는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불운과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세 번째, 허전한 목이나 손목입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해도 넥타이 핀을 하면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정갈하고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목이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었을 때에도 목걸이를 착용해야 균형이 잡히고 안정감이 들어 보이는데요. 그러니 넥타이 핀이나 목걸이 혹은 손목시계나 반지와 같이 전체적인 착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소품을 생략하지 말고 꼭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목이나 손에 시선을 끄는 포인트가 생겨서 비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외관을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게 만들 것이며 이 고급스러움과 귀티가 여러분의 운을 살려서 재물이 모이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소품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 운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적절한 포인트로 활용해서 여러분의 운을 좋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불운과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네 번째, 낡은 운동화와 낡은 구두입니다. 살다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전부 신경 써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날이기에 헤어스타일부터 신경 쓴 옷차림까지 최선을 다해 꾸몄지만 정작 급하게 나가느라 현관에서 낡거나 얼룩진 구두를 그대로 신고 나가버리는 경우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낡고 더러운 신발은 소유자가 게으르고 조심성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한 걸음을 걸어도 디딜 곳, 딛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며 이런 경향이 신발 주인의 무의식에도 새겨져서 그의 습관 전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생각 없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타인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사람을 반기고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기에 운과 재물까지 모두 막히게 됩니다. 깨끗하고 좋은 신발을 신어야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처럼 신발까지 깨끗하게 세심하게 관리하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꿔주는 등 여러분의 발끝까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불운과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다섯 번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으로만 입는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유난히 검정 옷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색조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편하고 입기에도 부담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합니다. 하지만 오행학에서 검정색은 휴식과 마침, 죽음과 멈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정색 옷을 입을 때 꼭 다른 색의 옷과 함께 입기를 권장하는데요. 흐린 날에 우울하고 맑은 날에 기분이 좋은 것처럼 과학적으로도 색의 심리를 좌우하는 생체적인 파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검은색을 이루는 파장은 사람에게 무기력과 우울을 불러와서
정신 건강, 더 나아가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은색 한 가지 색상으로 주로 맞춰 입는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행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검은색 옷만 입지 마시고 생기 있고 밝은 색을 함께 조합해서 여러분의 옷차림에도 생기를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불운과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평소 본인의 옷차림에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옷차림을 꼭 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부를 드려도 평소 옷 입는 습관이 워낙 몸에 배어 있어서 제 지인 박 씨처럼 옷을 어떻게 달리 입어야 할지 도통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옷차림 때문에 여전히 눈앞이 깜깜할 여러분을 위해 따라하기만 해도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면서 동시에 여러분께 행운까지 가져다주는 옷차림의 기본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비싼 옷으로 치장을 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명품을 휘감아야 좋은 옷차림이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과한 과시욕과 허영심이 보이는 옷차림은 타인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찾아올 행운까지 쫓아버리는 안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옷차림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행운을 불러오는데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데 더욱 용이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인간관계가 더욱 좋은 일,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당장 다음에 입을 옷을 고를 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해도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기운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답답하게 막혀있던 여러분의 앞길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야 할 옷차림 5가지에 이어 좋은 기운을 부르는 옷차림 원칙 5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옷차림 원칙, 첫 번째, 무엇보다 청결과 위생이 우선입니다. 옷차림은 번듯한데 가까이에서 보니 세수나 양치도 제대로 안 해서 지저분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입어봤자 그 번듯한 옷차림마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히려 그 옷차림이 마이너스 요소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옷만 잘 입으면 다인 줄 아나 제대로 씻기나 하지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 기본적인 청결과 위생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차려입는 것은 결국 사상누각, 양두구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 든 노인 중에 어차피 자기를 신경 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자주 씻지도 않고 막상 씻어도 꼼꼼하지 않게 대충 씻어서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 어설프게 씻어서 악취를 풍기고 다닌다면 기본적인 배움이나 예의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주변으로부터 크게 질타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보편적인 상식에서 예외일 리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체의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서 짙은 체취를 풍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면 오히려 냄새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꼼꼼한 세안과 샤워를 바탕으로 속옷도 제때 자주 갈아입고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면서 집의 환기도 열심히 한다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를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씻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역정을 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자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남을 배려하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노인의 사회적인 평판만 실추시킬 뿐입니다. 품위 있고 성숙한 어른일수록 사회의 모범으로서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노년이면 생기기 마련인 만사가 다 귀찮아져서 모든 걸 내팽개치려는 나태의 욕구를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방종을 멀리하고 자신을 더욱 내실 있게 가꾸어 나간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향이 짙어지는 와인처럼 품격 있고 향기로운 노후 인생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옷차림 원칙 두 번째. 공간만 차지하는 오래되어 낡고 해진 옷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채워져 있나요? 옷장이 꽉 차 있기는 한데 정작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외출할 때마다 옷을 고르느라 오랜 시간을 소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옷장 속 수많은 옷들 중 거의 절반 이상은 최근 2, 3년간 꺼내지도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흔히들 홈쇼핑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할인 행사 중인 저렴한 옷을 충동적으로 구매하지만 정작 구매하는 만큼 가지고 있는 옷을 정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옷장에 들어오는 옷은 많은데 옷장에서 나가는 옷은 적으니 옷장이 점점 채워지다 못해 결국 넘치는 게 당연하죠. 특히 안 입은 지 오래된 옷이나 몇 번 안 입었는데도 질이 안 좋아서 해진 옷을 버리기 아깝다고 옷장 한켠에 박아두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입지 않고 박혀있는 낡은 옷들은 앞서 말씀드린 운적인 부분부터 실생활적인 부분까지 우리 삶에 여러모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어차피 입지 않는 옷인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옷을 고르고 정리하는데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혹시나 해서 보관하고 있던 낡은 옷을 어쩌다 입고 나가게 돼도 그 역시 문제입니다. 낡아서 옷감이 해지거나 닳아버린 옷은 입은 사람의 인상을 순식간에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의미 없이 옷장만 차지하는 낡은 옷이 있다면 일말의 미련 없이 과감하게 정리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옷을 버리는 일에 왠지 손이 안 간다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옷을 안 입은 기간과 낡음의 정도를 자기만의 기준에 맞추어 정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 옷을 꺼내 놓아야 하니 그때마다 1년간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을 처분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옷을 버리는 게 탐탁치 않고 어렵게 여겨진다면 안 입은 기간을 2, 3년으로 두고 정리가 점점 익숙해질수록 안 입은 기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 옷이 손상됐는데 수선하기 어렵거나 그럴 가치가 없다면 그때를 기회 삼아 과감하게 버리는 시도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입을 옷, 안 입을 옷을 구분해서 정리하고 비워내는 것이 여러분의 올바른 옷차림을 정립해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리 딱 한 번으로도 평소 느끼기 힘든 상쾌함을 동반한 내면의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옷차림 원칙 세 번째. 체형에 맞는 옷, 어울리는 색의 옷을 입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물론 체형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잘 생기지 않던 뱃살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탄력 있던 피부도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 습관대로 옷을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꽉 끼어서 신체 일부가 두드러지는 옷을 입거나 과할 정도로 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는 분들이 보통 이러한 경우인데요. 옷 입는 것이야 본인 자유라고 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서 주변에 눈총을 사는 사람보다는 현재 자신의 신체 조건에 잘 맞추어 본인과 어울리게 차려입은 사람에게서 깊은 품위와 격조가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면 꽉 끼게 입는 분들과 반대로 비대해진 몸을 가리고 싶어서 몸에 비해 과도하게 큰 옷만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의 실루엣이 조금만 드러나도 부끄러워하며 거부감을 느끼는 탓에 늘 품이 넉넉한 옷만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살집이 있다고 해서 몸을 가리고 덮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실루엣을 어느 정도 살려줘야 훨씬 멋스러운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큰 옷만 고집하는 분들도 다양한 크기, 다양한 형태의 옷을 입어보며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옷차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들과 다른 유형으로 나이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색의 옷만 주구장창 입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 들어 밝고 화려한 색이 좋다며 형광색이나 진한 빨간색, 노란색 옷만 입거나 반대로 튀는 게 싫고 날씬해 보이고 싶어서 검고 어두운 옷만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신념으로 늘 같은 색 옷만 고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색의 조합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색상의 선정과 조합이 어렵다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무난한 색상들이 있는데요. 바로 흰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 그리고 아이보리나 베이지 같은 밝으면서도 차분한 색상입니다. 이런 색상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면서도 어떤 옷이든 함께 입기도 쉬워서 그 어떤 옷차림보다 귀티나 보이기 쉽고 또한 재물운을 부르기에도 좋은 색입니다. 그러니 옷을 입을 때 색을 조합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색깔의 옷부터 시도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옷차림 원칙. 네 번째. 너무 저렴해서 금방 버리는 옷보다 가격이 조금 나가도 좋은 소재의 옷을 구매하십시오. TV를 돌리다가 무심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내개들이 묶음 혹은 1+1 상품에 혹해 옷을 충동적으로 구매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옷들은 대부분 몇 번만 빨아도 보풀이 생기거나 옷감이 늘어나는 등 손상에 매우 취약합니다. 괜히 싼 게 비지떡이 아닌 것이죠. 이런 상황을 겪을 때면 이런 옷 다시는 안 사야지 하며 후회하다가도 나중에 또 새로운 할인 행사를 보면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싶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막상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동안 저렴한 옷에 들인 비용만 따져봐도 결국 비싼 옷 몇 벌을 사는 가격과 맞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싸도 좋은 옷을 사면 품질이 좋아서 훨씬 오래 입을 수 있고 입을 때도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모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옷은 한철만 지나도 버려야 하나 고민해야 될 정도로 낡아버리니 결국 남는 것도 없이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앞서 두 번째 원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옷들은 금세 옷장 속 골칫거리로 전락하거나 행여 입고 나간다고 해도 들어오려던 복마저 날려버리는 매우 안 좋은 인상을 풍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옷을 구매할 때는 이런 옷을 피하고 좋은 옷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운을 끌어모으는 재력가, 자산가들은 평소 어떤 옷을 즐겨 입을까요? 잘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들이 네로라 하는 명품 브랜드의 옷과 소품으로 몸 전체를 칭칭 휘감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수성가형 자산가들의 옷장을 살펴보면 의외로 간결하고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을 비롯한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 CEO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부를 과시하기보다는 단정하고 정돈된 옷차림으로 깔끔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소재를 꼼꼼하게 다듬어 마감한 옷은 오랜 세월 입어도 꽤 일관된 형태와 품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장식이나 다른 치장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옷차림으로만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옷은 무게도 가볍고 착용감이 편안해서 신체 활동의 제약도 줄여주기 때문에 입은 사람이 한결 산뜻한 마음으로 자기 일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옷장을 채우고 있던 저렴하기만 하고 질이 나쁜 옷들을 싹 비워내고
나에게 어울리면서 소재와 마감 품질이 좋은 가볍고 편안한 옷에 투자해 보십시오. 옷장에서 나쁜 옷과 캐캐 묵은 부정의 기운을 멀리 내보내면 그 자리에 좋은 옷과 신선하고 이로운 기운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옷차림 원칙 5번째.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 산뜻하고 경쾌하게 입으십시오.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 라는 말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분명 최고의 칭찬입니다. 시간의 흐름이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에 세월이 비껴갔냐, 10년은 젊어 보인다와 같은 칭찬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든 좋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이 너무 듣기 좋은 나머지 오히려 더 젊어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는 분들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를 거부하고 의학의 힘을 빌려 억지로 젊은 얼굴을 유지한다든가 단순히 젊어 보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짧은 치마나 꽉 끼는 바지 같은 옷을 무리하게 입는 등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단순히 피부 관리를 받거나 젊은 사람처럼 입는다고 해서 단숨에 젊어 보일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간 세월을 억지로 붙잡는 이런 모습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나이라는 틀에서 자유롭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나이라는 숫자의 틀에 심하게 얽매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젊어 보이려고 무리하기보다는 그저 현재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옷차림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의식하려 하지 않아도 나이 들어서는 호르몬 분비 등 신체적 변화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위축되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무기력해지고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수록 오히려 밝은 기운을 가까이 하면서 스스로 내면의 활력을 찾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쉽게 간단히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신을 위해 깔끔하고 예쁜 옷을 챙겨 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좋을지 고민하고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본인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어보십시오. 이러한 옷 입기의 설렘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가벼운 기분 전환은 물론 나도 모르는 사이 자신감이 올라가고 생기가 솟아올라서 일상의 행복이 더욱 커지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운과 가난을 부르는 피해야 할 옷차림 5가지, 그리고 기본 매너를 지키며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옷차림 원칙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불운과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5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늘어지고 색이 바랜 옷. 둘째, 구겨진 외투와 정장. 셋째, 허전한 목과 손목. 넷째, 다 낡은 구두와 운동화. 다섯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으로만 입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옷차림 기본 원칙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결과 위생이 기본이자 우선입니다. 둘째, 옷장 속 공간만 차지하는 오래되어 낡고 해진 옷은 버리십시오. 셋째,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의 옷을 입으십시오. 넷째, 너무 저렴해서 금방 버리는 옷보다는 조금 가격이 나가도 좋은 소재로 만든 옷을 입으십시오. 다섯째,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 산뜻하고 경쾌하게 입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주변 5, 60대 분들 중에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데 소홀하고 인색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옷이라면 그저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브랜드니 명품이니 따지는 걸 사치로 여기며 일터, 가정 등 각자의 생활 전선에서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 해본 적 없는 새로운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와는 다르게 같은 옷을 입어도 더 후줄근해 보이거나 어느 정도 신경 쓰지 않으면 더 초라하고 초췌해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도달하면 나이 들어 외모에 귀티가 나야 좋다는데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유명하고 비싼 명품을 입으면 되겠지 라는 단순한 답을 내고 무작정 명품을 산다는 결론으로 치닫곤 하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비싼 옷을 걸치면 귀티가 날까요?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아마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어도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인 옷차림 매너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인상마저 안 좋다면 귀티는 고사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일까 하는 의심만 들 것입니다. 사실 매너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그 사람의 인성과 연결이 됩니다. 타인을 얼마나 어떻게 배려하느냐의 생각은 인성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인성은 숨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외면에 고스란히 다 나타납니다. 내면에 품은 생각과 태도가 얼굴과 표정, 자세에서 자연스레 배어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면의 올바른 가치관이 부재한 사람들은 인상에서마저 안 좋은 기운이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반대로 고귀한 성품을 갖추고자 노력하며 평생을 남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특유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귀티가 알아서 흐릅니다. 이처럼 내면과 외면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니 둘 중 어느 하나에 맞몰두하기보다는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을 방치해 온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계기로 환골탈태한다 생각하시고 내면을 다지면서 겉모습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바꾸어 보십시오. 머릿속을 총명으로 가슴속을 온화함으로 가득 채우면서 외적으로도 관리를 꾸준히 병행한다면 분명 여러분 주변에 더 좋은 기회를 불러들이고 그 기회를 잡아 몇 단계는 더 나은 삶으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행운을 불러오는 옷차림 이외에 5, 60대의 인생 역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의 영상으로 그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